안녕하세요. 오늘 제마의 부동산 사랑방에서는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6월 17일에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 방안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졌는데요. 그중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후암동과 가장 관련이 돼 있고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비사업 규제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려고 합니다. 정비사업 규제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더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였죠. 이겁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 허용. 이 중에서 이제 실거주 2년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규제 개선 방안도 그 전까지는 조금 뭐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뭐 프라이버시다. 아니면 사적 재산권이다라는 문제로 논쟁이 됐었는데 합헌 결정까지 작년에 나면서 재건축 부담에 대한 이제 규제도 더 이제 본격적인 시행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정비사업 규제 정비에서는요. 보시다시피 안전진단 절차 강화를 합니다. 그동안은 조금 뭐 서두르는 방안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철저한 부실 안전진단 제재를 하겠다고 하고요.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 강화, 자문책 책임성 제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문위원회들한테는 크게 법적 제재는 없었는데 요거 이번에 변동된 거에는 책임성에 대한 강조가 들어갔고요. 조합원 분양 신청 시 2년 이상 실거주 필요합니다. 2년 이상 실거주 필요하고요. 재건축 부담금 제도 개선, 뭐 부담금의 본격적인 징수를 시작할 것 같고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공시비율 적용 및 재건축 부담금 귀속 비율 조정할 것 같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20년 12월, 21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것으로 적용 시기가 나와 있고요. 여기까지는 안전진단,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 재건축 판정 위반, 그다음에 시군구의 요청 공공기관 이번에 좀 더 이제 강화가 됐죠. 시군구 시도지사에서 이제 안전진단 관리 선정과 공공기관 의뢰 요게 좀 더 강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부실 안전 진단에 대한 제재 강화인데요. 그동안 현재는 이제 허위 작성에 대한 처벌이 징역 2년 이하였으나 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사후 관리가 조금 곤란했었습니다. 요거를 개선을 해서요. 과태료 2천만 원을 신설을 하고 안전진단 입찰 제한을 1년을 하겠다. 아주 벌칙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적용 시기는 역시 20년 12월, 올 12월, 그러니까 21년 상반기 시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차 안전진단 및 현장조사 강화는요, 보시다시피 뭐 현재 적성성 검토 시 현장조사가 필요하나 서류 심사 위주의 소극적인 검토였다. 새로 개선된 방안에서는 외벽 마감 그러니까 현장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철근 부식이나 외벽 마감 상태, 정성적 지표, 그리고 2차 안전기관의 현장조사. 이제 요게 조금 더 강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2차 안전자문의 책임성 제고도요. 그동안은 이 의원들이 이렇게 판장에 대한 부담감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부터는 책임성 있는 자문 이렇게 한계가 있었죠. 참 책임성 있는 자문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전, 건축 노후 설비 등 평가를 해서요. 개별로 분리심사하고 자문위에게 총점은 비공개 한다고 합니다. 적용 시기 역시 진단 의뢰 사업 즉시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였죠. 이번에 이제 분양권 요거 조합원 분양권 신청 허용 요거였는데 재건축 그동안 재건축 사업에서는요. 거주 여부하고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 조합원 자격을 줬습니다. 그냥 사놓고 투자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갭 투자처럼 사놓고 그냥 놔둬서 그래서 이제 뭐 소형으로 사서 그냥 놔둬서 낮은 가격에 분양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일반 분양하고 조합원 분양가가 갭이 좀 컸었는데 요거를 이제 제재를 하겠다고 하네요. 이걸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요거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이냐? 그래서 지금처럼 뭐 아주 소액으로 뭐 투자해서 일단 조합원 분양 신청 자격만 얻으면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뭐 브레이크가 확 걸렸죠. 그리고 2년 연속
거주할 필요는 없고요. 기간을 합산하여 총 거주 기간이 2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1년 거주하고 무슨 일이 생겨서 뭐 질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뭐 전출이라든가 이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른 데 이주를 하셨다가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1년 더 채우면 그래서 총 거주 기간이 2년입니다. 총 거주 기간이 2년이요. 2년이면 됩니다. 연속 2년 아니에요. 이제 그 주택 소유 개시 시점부터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간혹가다 매각하신 다음에 또 재매입해서 들어가시는 분이 계신데요. 일대는 재매입 시점부터 지금 매각을 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분이 있는데 요럴 때는 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라고 다시 그 전에 거주했던 거는 통상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조합원 분영 시까지 2년 이상 거주, 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 인정하고요. 요거는 이제 적용이 올 20년 12월 똑같이 적용을 하고요.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그동안 이미 지합원, 조합원 주의를 얻어서 획득한 자 적용이 안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하고요. 재건축 부담금 본격 징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요게 개인적인 사적 재산권에 대한 논란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합헌 결정이 났었어요. 이 작년 12월 27일에 합헌 결정이 나서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시행을 할 거고요. 국가징수분 재분배 시 주거복지나 설치 공공임대, 뭐 주거복지 증대 노력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지자체한테 인센티브를 더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계약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한남연립이나 두산연립 뭐 이런 걸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징수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 논란인데요. 부담금 산정 기준이 그동안 종료 시점과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 공시비율 차이로 인해서 논란이 돼 있었는데 요거를 아주 이렇게 개선을 해서요.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 이렇게 하고 귀속 비율은 광역지자체가 30%, 기초지자체가 20% 이렇게 조정이 됐고요. 적용 시기 역시 올 20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21년 초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걸 이번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건요. 실거주 2년입니다. 실거주 2년이 적용을 해야만이 조합원, 분양권,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저희 제마의 부동산 사랑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화이팅 하세요.